때는 100만 원이나 150만 원의 비용만 생각하고 있었지 2천만 원의 미용실이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까지 올라갔다라는 거. 그 사실은 아무도 왜? 그거를 한 사람들이 절대 좋은 얘기 안 해주거든. 돈 나간 얘기만 해주고 수익이 안 난다고 거짓말만 할 뿐이지.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 저한테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지마. 안 하면 되지 뭐. 계약 끊어줄게. 그 초반에는 제가 그 아는 회사하고 연결시켜놨거든요. 지금 전화할게. 돈 너무 많이 들어서 효과 없다더라야. 계약 끊으라고. 사장님이 왜 그러시는데? 그래서 제가 돈이 안 됐으면 티네들이 계속 애들이 아니에요. 돈이 된 거라고. 소문내는 것, 이 소문나는 게 두려운 거지. 위에 사장님, 내 기술에 비해서 내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매출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걸 확인을 해버렸거든요.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네. 근데 그걸 내가 만든 게 아니고요. 서울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좀 본질적인 걸 들어버린 거예요. 정보를, 다른 사람들은 프랜차이즈 간판을 차리면 돈을 번다 그러는데 저는 왜에 대한 질문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아, 왜?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있다고. 그렇게 했을 때 알아낸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서울 쪽에서는 그 정보를 물고 저한테 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사장님 이거 잘 팔리는데 얼마 이래 들어오는데 저한테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요. 아니 본질적으로 그 정보를 캐갖고 오라고. 왜 이 과자가 잘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저한테 들어오다 보니까 저는 그렇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결국은 블로그였지. 결국은 광고, 장사는 광고거든요. 근데 어디다 광고를 해야 되는지가 안 나와 있었거든요. 이게 전단지 뿌리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그래 서울 쪽에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지. 회사 소개시켜줘. 대전에 광주에 있었거든요. 그 블로그 회사. 예, 초창기 때 막 조작하는 애들이잖아. 네. 광주에 있었거든. 그렇게 해서 그때 광주에 있던 모 회사가 부산, 서울부터 해서 대전 막 이렇게 쫙 퍼졌던 거거든. 그것도 이제 하는 사람이 그것도 그 사람이 감이 좋아야죠. 처음부터 수익이 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하려고 하면서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저걸 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저거 투자하는 게 차라리 서비스 투자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판단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그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블로그에 계속 돈을 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도 얘기하면 너 혹시 책을 읽어보고 하냐? 책을 읽을 필요가 뭐 있어요? 죽으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에게 자기가 보는 세상이 단 거잖아요. 이 정도 매출을 이 정도 끌어가는 것만 해도 엄청 자신이 진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3억 할 수 있는 매장인데 야 이거 1억밖에 안 되네. 사장님 1억 하는 게 덕천동에서 1억 하기가 쉬운 줄 알아요? 그건 당신 얘기고 내가 봤을 때 한 3억 정도는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서로.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저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애쓰고 저렇게 광고를 열심히 하는데 이거밖에 안 나와? 한 달에 1억이요? 한 달 매출 1억 나오는 매장도 많아요. 아 이제 디자인 쌤하고 다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 직원들하고 해서 그 정도 나오는 매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대표라는 사람들 일 안 하고 가는 거잖아. 네. 근데 웃기게 이 대표라는 사람들이 그 블로그에 돈 투자하는 거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경영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 친구들이 없으면 자기가 이 운영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아주 강력하게 제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하게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도 이제 미용실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기회가 없는 건 아니다. 똑같잖아. 근데 우리 소비자들이 너무 지겨워. 네. 대안이 없으니까 안 가는 거지. 그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야지. 그럼 그건 광고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광고라는 건 같은 금액을 투자해서 많은 이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 다른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제가 한 번씩 그 단톡방에 얘기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광고를 하려고 그러면 차별화된 걸 가지고 해야 된다고. 차별화된 게 없으면 죽서서 개준다 그러거든요. 지금 모든 미용실들이 네이버라든지 인스타를 막 해버리잖아요. 그건 누구한테 가는가 하면 대형 미용실, 프랜차이즈 매장들로 다 손님들이 흡수되게끔 만들어놨거든요. 왜? 걔네들보다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그러면 같이 붙어버리면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각각의 개인들의 기술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서비스라는 부분은 눈에 확 보이거든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상황에서 소형 미용실들이나 대형화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고객을 뺏어와야 돼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 만약에
요 미남 노타리에 화미주를 가는, 그러니까 제가 이 근처에서 제일 좋은 미용실 어디예요? 그럼 전 바로 그냥 미남 노타리 화미주 그러거든요. 다른 화미주가 아니고 딱 저 화미주만 찍어냈거든요 제가. 네. 거기는 미용 경력이 상당한 사람들이 부부일 겁니다. 미용 경력이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화미주에서 있었다 그러면 옛날 화미주 초창기에 있었다 그러면 교육을 정말 빡세게 받은 분들일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직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해 봤을 때 저 매장이 가장, 그러니까 저 매장이 손님이 가장 많고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릴 겁니다. 여기 근처에 있는 뭐 박승철도 있고 뭐 어반 트렌드 뭐막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 성성만 안 간다고. 왜 그런가 하면 이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대안이 있으면 바꾸고 싶은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 정도의 미용실들은 눈에 안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저 앞에 롯데 근처에 있는 몇 개 뭐 브랜드 매장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수익이 안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 날 것 같아요. 저희가 봐도. 거기 봐도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실수했던 건,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미남딸 화미주가 대단한 건 아닌데 네. 저 사람들이 같은 돈급으로 봤을 때, 손님들이 봤을 때 저 정도 소비하는 사람들 눈에 봤을 때 이 가게 하는 것보다 저희 가는 게 낫거든요. 근데 저기 가는 손님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반 소형 미용실에 대한 그런 생각 별로 없어요. 이분들이 서비스를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 말고는 대부분은 자기한테 뭔가를 맞추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보통의 지금 우리 미용실들은 표현이 안 돼 있다고.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미용실 안에 들어가면 손님들은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비슷한데? 비슷한데라고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이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지. 있는 사람들 그냥 기득권을 이겨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똑같이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부산에 그 수많은 재료상들이 있는 상태에서 혼자서 아무것도 모르고 막 시작했을 때 제가 뭘 보고 나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친구가 계속 말렸거든요. 하지 말고 지금 네 저기 뭐 스카우트 제이 있을 때 빨리 다른 데 가라. 아니 나 그냥 이거 할래. 원래는 어떤? 제약회사에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때 나오고 나니까 이제 몸값이 뛰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병원하고 약국을 동시에 관할할 수 있는, 그리고 약국이 점점 시장이 되게 커졌거든요. 그때는. 왜 부산 지금 미용실도 홈케어 시장에 막 들어가듯이 제약도 약국의 일반적인 판매가 엄청나게 많이 활성화돼야 되는 시기니까 병원만 거래를 했던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약국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엄청 좋은 조건으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회사 가기 싫다고, 남의 밑에서 일하기 싫다고. 그리고 저 이거 시작하면서 그때 친구한테도 얘기했던 게 딱 하나입니다. 다는 못 봤는데 내가 한 1년 동안 재료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미용실 다니면서 에이 저 정도 같으면 내가 이기겠다. 친구가 그게 무슨 얘긴데 그래서 너도 옛날에 하려고 그랬다고 말았잖아. 친구 아버지가 재료상을 했거든요. 네. 너도 옛날에 하려고 그랬다가 한 달인가 하다가 말았지. 넌 왜 안 됐는지 니 모르지. 니 같은 애가 쫙 펼쳐져 있더라고. 그럼 나는 그냥 이길 수는 있겠다. 사람을 보고 선택을 한 거지 다른 걸 보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제품만 좋은 제품만 딱 가져가는 그 순간에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다고. 똑같은 걸 가져가면 그 사람들을 이겨낼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게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죄로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그때도 미용실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 똑같은 거 싸게 줄게요. 똑같은 거 싸게 줄게요. 이 말밖에 안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청리사가 지금도 제일 잘 나가지만 그때도 제일 잘 나갔거든요. 걔네들도 계속 그 얘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회사들이 저를 믿고 물건 안 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회사들만 찾아온 거예요. 서울에서 못 파는 특이한 제품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영업을 하다 보니까 역시나 그래 맞아. 차별화돼야 된다. 근데 사람을 설득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데보다 너무 이게 좀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 동네 미용실 하시는 여자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10% 20% 정도는 이해가 된다는 얘기인 게 그분들이. 그때도 제가 놀랬던 게 전 처음에 그냥 진열용인 줄 알았거든요. 책들이. 책? 요런 책들이요? 책들이 엄청 종류들이 많은 책들이 미용실. 그래서 저 미용실 가서 기다릴 때 신분 안 보고 근데 책 그냥 한참 읽다가 그냥 가보다 하거든요. 그분들의 독서량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10% 20%들이 어디로 이렇게 갔었는가 하면 두피도 가장 먼저 접근해 들어갔었고 그러니까 지금 열펌이 아니고 아이롱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분들이 가장 먼저 접근했던 사람들이고 미용실에 해도 가장 빨리. 그리고 투자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되게 많이 자리 잡혀져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두 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미용실들이 뭐 9개, 10개가 있는데 그 10개하고 우리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 네.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근데 그 다른 게 이제 삼자 입장이죠. 저 영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를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이제 저희 방송에 항상 한 말이 있거든요. 그건 다 똑같은데? 그 사장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냥 내가 한번 몇 번 왔다 갔다 해봤거든요. 네. 사람들도 그렇게 볼 거란 얘기거든요. 네이버를 통해서 보고 다니면서 눈은 이렇게 오프라인 상태에서 이렇게 미용실을 선택할 거라고요. 네이버를 봐도 비슷하고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밖에 보이는 것들도 비슷한 상태에서 여기 과연 미용실들이 고객들이 미용실을 어디를 고를까? 그러니까 다른 게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가격 보고 고를 것 같은데 똑같으면 싸게, 똑같으면 싸게, 똑같으면 싸게. 이렇게 잘못 흘러 들어가다 보면 힘든 게 대부분 미용실들이 작더라고요. 이 작은 평수에서는 숫자로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처음부터 한 10만 원 이상대가 책정이 돼 있다 그러면 그분은 여기를 자기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겠구나. 그리고 그 1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책정이 되면서 고객들한테 왜 10만 원인 건 얘기할 필요 없거든요. 우리는 뭐가 다른다라는 건 결국 메뉴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커트를 확인하기 위해 유효한 거랑 들어와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미용실들은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애들이 커트 요금을 낮춘 이유를 일반 미용실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걔네들은 그겁니다. 범위를 넓힌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펠리아나 이가저 박승차로 15,000원에 커트를 쳐버려요. 네. 왜 그러면 그 친구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고객들만으로는 더 이상 큰 이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끌고 들어오려고 그러고 그 친구들도 알았어요. 괜찮은 고객들이 동네 미용실이 많다라는 거. 그러면 제일 먼저 끌어들일 수 있는 건 커트 요금이잖아. 15,000원 가서 떨어뜨려 버린 거거든. 근데 미용실들은 그거하고 요금을 맞추려고 그러거든. 그러면 미용실들은 커트 요금 15,000원이 아니고 10,000원으로 떨어뜨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역으로 나가는 미용실들이 있거든. 네. 4만 원, 5만 원 확 하고 치고 나간 미용실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사람, 제가 그런 미용실들 보고 그러거든. 이거 좋다. 그리고 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역으로 나가면 많이 씹어버리거든. 바이럴 마케팅 중에 노이즈 마케팅이 있거든요. 쟤 뭐야, 지가 뭔데 4만 원이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이거 봐봐, 야, 이 미용실 커트 4만 원이다. 저희 와이프도 미용했던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잘하길래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가야지. 네, 네. 그 얘기가 그 아파트 근처에 저희 와이프가 떠들기 시작했는데 그 사기동 예가 아파트에 그 초등학교 다니는 고 3, 4학년 또래, 4, 5학년 또래들 다 퍼져버려요. 싸게 한다 그러고 근데 또 공교롭게 딱 대각선에 미용실이 저가 살롱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너 여기 갈래? 그러니까 내가 뭐지 저가 살롱에서 일을 오래 했고 여기는 안 갔다. 가보면 알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는 저가 살롱이라고 표현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삼자들이 봤을 때 저 저가 살롱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격대가 그렇게 형성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본의 아니게 손님을 유입하기 위해서 그 마케팅을 시작한 매장들이 본의 아니게 있거든요. 그 매장들이 나중에 운영되다 보면 힘들어하는 이유고 사장님 저 다른 데 빨리 옮기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광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미용실이 아마 손님이 많을 거다. 근데 누구나 다 미용실 가서 얘기하든지 아는 사람 얘기하면 그런 미용실들은 손가락질을 했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세상은 사고 싶은 사람들의 바람을 반영하는 거라고. 소비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한 걸 이 사람이 기구도 듣고 그런 시장이 어딜까라고 생각해서 들어온 게 사직동 동네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쪽 상권은 엄청나게 좋은 상권이에요. 그 친구가 아마 공부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미용실이 뭐 지금 생긴 지 1년이 안 됐거든요. 사람 3개월 만에 뭐 자기하고 잘 알던 뭐 같은 경력의 원장급의 사람도 들어와서 있고 또 지금 광고 나온 거 보니까 사람을 한 명 더 구하고 있더라고요. 디자이너를. 그러니까 그 친구는 처음부터 40평짜리 미용실을 오픈했거든요. 40평짜리 미용실 오픈하는데 혼자 딱 있었어요. 얼마나 저하고 코드가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손님들도 그렇게 봤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 미용실들이 커트로 손님을 끌어들인다고 생각해버리니까
이게 대기술에 15,000원 정도면 싼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데 프랜차이즈 애들이 이미 오랫동안 펠리아 10년 전 정책이 그거였거든요. 끌고 들어오자. 그러니까 지금 이가자 박승철들 새로운 직원들이 막 신규 디자이너들이 많은 미용실인데 거의 대부분 15,000원 밑으로 다 떨어뜨려놨어요. 흡수대 들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데 그런 미용실 딱 들어와 버리면 순식간에 휘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차별화된 게 있는 매장은 덜 흔들리게 돼 있는 거고 네. 그렇지 않고 막 비슷비슷한 거 가지고 있는 매장들은 이가자나 박승철이나 뭐 화미주도 마찬가지로 걔네들이 일본 염색약을 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서 하는 일본 염색약을 일본 염색으로 그 염색을 하는 손님들을 자기 미용실 끌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 똑같은 거 쌍이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미용실이라는 게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걔네들은 그냥 이 툴이 있어요. 들어오면 거의 80% 고객들은 1년 지나고 나면 다 위쪽으로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사만 해도 손님들 자체가 보여주니까 네. 얘한테 맞는 걸 보여주니까 반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네. 일반적인 미용실은 들어오게는 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이게 없는 거라고. 이건 뭘로 하는가 하면 서비스 이게 아니고요. 매뉴얼로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미용실들이 있는데 사장님 왜 그 시술 거울대 앞에다가 그걸 붙이라고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원장님들 그 미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쉽게 알아둘 수 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지금 오늘 당장 여기서 차를 타고 시내에 있는 이가자나 박승철 매장들을 구경 한번 가서 해보십시오 라고 하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실도 붙어있어. 걔네들이 거기 붙였다라는 건 그게 가장 좋은 장소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뭐 붙어있는지 좀 보세요 그랬거든요. 막 뭐 우리는 두피를 뭘 한다면 이게 아니고 그냥 세트 메뉴 선물 것만 딱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고객이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메뉴로 움직이는 거지 사람들은. 이게 이 사람들의 주관적인 얘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매장들을 왜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대부분 미용하시는 분들이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건 이가자의 시스템을 배우는 거지 당신의 시스템을 배우는 게 아니라고. 근데 뭐 시스템은 꼭 그런 규격 있고 막 이런 미용실만 있는 줄 알거든요. 아니 일반적인 미용실도 이 시세라는 미용실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그 시스템이 본류가 과연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본류는 내 머리에서 순수하게 나온 게 아니고 프랜차이즈에 영향을 받아서 들어왔던 거다라고 저는 100%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선불권의 메뉴 정액권이라고 하지 그 메뉴를 딱 보고 아 이건 똑같은 거 따라 했다라는 게 100% 나와 있는 거 할인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용하는 분들이 되게 심각한 함정에 딱 빠져 있는 게 과연 선물권을 깎아준다고 옆에 있는 박승철의 손님이 이쪽으로 과연 올까? 제가 저희 선물권을 30만 원에 네. 10% 이상은 절대 해주지 마라 그랬거든요. 사장님 옆에는 30만 원에 20만 원 해주고 막 그러는데 손님이 과연 옮길까? 자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그 가격에 의해서 움직이는 애들은 20대 30대 초반밖에 없다. 나머지 분들은 5년 10년 다닌 미용실. 두 분도 사직동에서 이사 간다 그러니까 단골 고객들 엄청 아쉬워하지. 씨 어디로 가는데? 멀지 않아요. 그럼 나 거기 갈게. 그게 답입니다. 네. 절대 못 움직여. 특히나 나이가 40 중반 넘은 사람들은 절대 못. 애 머리는 어쩔 수 없이 가까운 데서 깎게 안 맞아요, 해놓고 맞아요. 자기는 이쪽으로 와요. 네. 그런데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DC 이상으로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만 해놔라. 이게 30만 원, 3만 원. 근데 왜 그게 떨어진 줄 아십니까? 걔네들 걸 모방을 해버렸잖아. 네. 30만 원이니까 뭐 10%? 그럼 우리 15% 하자. 그게 평균적인 얘기거든. 우리가 뭔가의 제품을 가지고 사장님 그거 브랜드에서 얼마 받아요? 그럼 제가 일부러 뻥치거든요. 10만 원? 그럼 우리 6만 원 받아야지. 이게 이 동네 미용하는 사람들의 룰인 거예요. 근데 그건 미용하는 사람들의 룰인 거지 고객의 룰은 아니잖아요. 고객은 진짜 미용실 못 바꿉니다. 대부분의 80% 고객은 미용실을 못 바꾸기 때문에 우리만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주라고 30만 원에 3만 원 정도 깎아주는 거 진짜 많이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돈으로 깎아주면 가치가 없어 보이니까 걔가 원하는 제품으로 돌려주자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럼 그게 양쪽 입장에서 더 만족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잘하는 매장들은
또 프랜차이즈가 왜 선불권만 이런 매출들이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역사를 따지고 보면 돼요. 기본 메뉴에서 크리닉을 잡아먹으려고 세트 메뉴를 잘 써먹었거든요. 크리닉을 집어넣어갖고 세트 메뉴를